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 데일리 코리안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는 민지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연이에요. 와, 여러분, 또 한 주가 지나갔어요. 이번 주도 정말 열심히 보내셨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맞아요. 매일 바쁘게 지내다 보면 조금 지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루하루 노력하는 시간이 결국 우리를 조금씩 성장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사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큰 변화는 보통 작은 노력들이 계속 쌓일 때 만들어지니까요. 와, 태연 씨 말 들으니까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 데일리 코리안 팟캐스트는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들으면서 자연스러운 한국어 대화를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맞아요. 특히 오늘 에피소드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 굿나잇 코리안 시리즈 중 하나예요. 편안한 이야기와 함께 한국어를 천천히 느껴보세요. 이런 편안한 한국어 듣기 연습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작은 노력들이 만드는 변화예요. 와, 왠지 힘이 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맞아요, 민지 씨. 오늘은 노력과 성실함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오,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한국인들이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옛날 이야기 3가지를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야기는 청개구리, 흥부와 놀부, 그리고 콩쥐, 팥쥐예요. 아, 저 이 이야기들 알아요.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맞아요. 이 이야기들은 아직 유명하지만 지금 다시 들어도 좋은 교훈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메시지가 있죠. 네, 작은 노력도 계속하면 큰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벌써 이야기 듣고 싶어요. 왠지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도 편안하게 들으면서 한국어 표현도 자연스럽게 느껴보세요.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천천히 한국어를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태연 씨, 한국에서 말 안 듣는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당연하죠. 바로 청개구리잖아요. 영어로는 그린 프라그인가요? 한국에서는 엄마 말을 반대로만 듣는 아이를 너 진짜 청개구리구나 라고 부르기도 하죠. 맞아요, 맞아요. 헐, 사실 저도 어릴 때 엄마가 민지야 숙제해라 하시면 꼭 이따가 할 거야 하면서 유튜브만 봤거든요. 저 완전 청개구리였죠. 민지 씨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자,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면 이 청개구리는 진짜 대만해요. 엄마가 산으로 가라 하면 꼭 강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라 하면 아래로 내려가요. 그리고 공부하라고 하면 꼭 나가서 놀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더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개굴, 개굴. 진짜 말 안 듣는 빌런 개구리예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 개구리가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됐을 때예요. 엄마는 걱정이 된 거죠. 내가 죽어서 산에 묻어달라고 하면 이 녀석이 또 반대로 강가에 묻겠지?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반대로 말씀하신 거군요. 얘야, 내가 죽으면 나를 냇가에, 강가에 묻어다오. 라고요. 그렇죠. 엄마는 아들이 반대로 해서 산에 묻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맞아요. 청개구리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 불효를 했구나. 마지막 부탁만큼은 꼭 들어드려야지 하면서 진짜로 강가에 무덤을 만들어요. 그게 비극의 시작이죠. 비만 오면 강물이 불어나서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되니까 비 오는 날마다 강가에서 개굴개굴 우는 거예요. 으앙, 너무 슬프지 않아요? 저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찡해요. 있을 때 잘해야 하는데. 태연 씨,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표현이 있죠. 네. 바로 보답을 바라지 않는 상냥함은 아니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다, 그리고 뒤늦게 마음 아파하는 후회하다 라는 단어예요. 맞아요. 후회하다. 여러분, 공부도 똑같아요. 내일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나중에 시험 전날에 청개구리처럼 울면 안 돼요. 오, 민지 씨, 오늘 비유가 아주 좋은데요? 맞아요. 나중에라는 말보다는 지금 당장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헐, 태연 씨,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죠?
아까 헬스장 안 갔다고 해서요. 아니에요.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 이야기는 조금 더 희망찬 이야기로 가볼까요? 네, 청개구리처럼 물지 말고 다음 이야기인 흥부와 널부로 넘어가 봐요. 고고! 네, 두 번째 이야기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국민동화죠. 바로 흥부와 놀부입니다. 민지 씨 혹시 두 사람 중에 누가 형인지 아세요? 당연하죠. 놀부가 형이고 흥부가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부 형님은 너무해요. 부모님 유산을 혼자 다 차지하고 착한 동생 흥부를 빈손으로 쫓아냈잖아요. 맞아요. 흥부는 아주 가난해졌죠. 아이들은 많은데 먹을 게 없어서 구걸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흥부의 성격이 드러나요. 민지 씨가 보기엔 흥부가 어떤 사람 같아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가끔은 너무 착해서 답답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남을 원망하거나 나쁜 짓은 안잖아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한마디로 성실함 그 자체죠. 바로 그 포인트예요. 어느 날 흥분의 집 지붕에 살던 제비가 구렁이한테 습격당해서 다리가 부러지잖아요. 흥부는 그걸 보고 정성껏 치료해줍니다. 맞아요. 헝겊으로 다리를 정성스럽게 감싸주죠. 제비야, 아프지 마 하면서요. 그랬더니 이듬해 봄에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 박씨를 심었더니 박이 엄청나게 크게 열렸어요. 흥부 부부가 배가 너무 고파서 박이라서 타서 속을 먹자 하고 박을 켰는데 민지 씨, 뭐가 나왔죠? 와, 대박. 박을 켜자마자 금은 보화가 끝없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촤라르르르. 진짜 인생 역전이죠. 합성이 아주 리얼하네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형 놀부는 어떻게 했나요? 놀부는 진짜 못됐어요. 자기도 보물을 갖고 싶어서 멀쩡한 제비다리를 똑 하고 일부러 부러뜨렸잖아요. 진짜 소름 돋아요. 맞아요. 그리고 강제로 치료해준 뒤에 박씨를 받아냈죠. 하지만 놀부의 박에서는 보물이 아니라 도깨비와 오물이 나와서 집이 망해버려요. 꼴 좋다. 태연 씨,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흥부는 그냥 운이 좋아서 제비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봐요. 제비는 길가에 널려있지 않거든요. 흥부가 평소에 주변을 잘 살피고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상냥함과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운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아, 준비된 사람에게 운이 온다는 말이네요. 정확해요. 반대로 놀부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바랬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표현은 성실하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다입니다. 성실하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다. 태연 씨, 저도 놀부처럼 요행만 바라지 않고 흥부처럼 열심히 단어 외울게요. 제 박에서도 보물이 나오겠죠? 그럼요. 민지 씨의 머릿속에 지식이라는 보물이 가득 찰 거예요. 자, 그럼 흥부의 성실함을 배워봤으니 이번엔 더 독한 시련을 이겨낸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자, 벌써 마지막 이야기네요. 태연 씨, 혹시 한국판 신데렐라라고 들어보셨나요? 당연하죠. 바로 콩쥐 팥쥐 이야기잖아요. 콩쥐는 새엄마랑 동생 팥쥐한테 구박을 정말 많이 받죠. 민지 씨, 콩쥐가 받은 미션들,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헐, 절대 못하죠. 진짜 역대급 난이도예요. 새엄마가 잔치집에 가면서 콩쥐한테 이거 다 해놓고 와라 하시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니요. 그러니까요. 콩쥐가 옆에서 울고 있으니까 누가 나타나죠? 맞아요. 독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물을 아무리 부어도 계속 새어나가잖아요. 저 같으면 벌써 에이, 안 해 하고 포기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콩쥐가 옆에서 울고 있으니까 누가 나타나죠? 바로 두꺼비예요. 두꺼비가 자기 등으로 구멍을 딱 막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갈밭을 나무 호미로 다 매라고 했을 때는 황소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별을 다 까라고 했을 때는 참새떼가 와서 도와주죠. 태연 씨,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두꺼비랑 참새들은 콩쥐만 도와줄까요? 팥쥐가 울었으면 도와줬을까요? 제 생각엔 팥쥐였으면 두꺼비를 보고 징그러워 하면서 쫓아버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콩쥐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물을 깃고 호미질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든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한국어 표현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있죠. 콩쥐가 끝까지 매달렸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들이 나타난 거예요. 우와, 포기하지 않다. 진짜 멋진 말이에요.
저도 한국어 단어 외울 때 가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었거든요. 외우면 까먹고 또 까먹고. 민지 씨 걱정 마세요. 민지 씨가 계속 물을 붓다 보면 제가 두꺼비처럼 그 구멍을 막아드릴게요. 헐, 태연 씨, 방금 진짜 감동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콩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늘 배운 표현들 정리하러 가볼까요? 자,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민지 씨, 오늘 3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셨나요? 네, 처음엔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 제 삶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정말 좋았어요. 자, 그럼 잊어버리기 전에 오늘의 베스트 3 표현 정리해 볼까요? 제가 첫 번째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후회하다입니다. 청개구리 이야기에서 배웠죠. 맞아요.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면 꼭 후회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께 드리는 안부 전화 한 통, 친구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지금 바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오니까요. 와, 민지 씨 멋진데요? 두 번째 표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예요. 성실하다. 행부의 박씨처럼 행운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정성을 다한 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보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운이 좋다 하는 말 뒤에는 사실 그 사람의 숨은 노력이 숨어 있는 거겠죠. 저도 오늘부터 단어 5개씩이라도 성실하게 외워보려고요. 제비가 박씨 물고 올 때까지요. 응원할게요. 자, 마지막 3번째 표현은 포기하지 않다입니다. 콩쥐가 밑 빠진 독을 보고 그냥 울기만 했다면 두꺼비가 도와줬을까요? 절대 아니죠. 끝까지 물을 길러 나르는 그 간절함이 두꺼비의 마음을 움직인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어 공부가 때로는 밑 빠진 독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외워도 자꾸 까먹고. 하지만 그 물이 독을 채우지는 못해도 독 안은 깨끗하게 씻어내고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실력이 쑥 자라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도와주는 손길은 항상 포기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거든요. 와, 태연 씨, 오늘 진짜 감동의 연속이네요. 여러분, 오늘 배운 이 3가지 단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화의 자세한 내용은 저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화이팅!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